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 사건 범죄 사실은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아무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소장 기재에 하더라도 피고인이 김성훈 경호차장에게 지시한 것은 당시 보안사고가 발생하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물어보면서 사령관들 비어폰에 대해서도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뿐입니다. 이러한 지시에는 어떠한 위법도 없습니다. 비화폰은 군사 암호자재이고 그 통화 내용은 특검에서도 압수물 목록에 기재하였듯 군사 기밀 자료입니다. 비록 영장에 의하더라도 그 접근이 제한되는 자료이며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별도의 군사기밀 열람 등의 절차를 요합니다. 당시 계엄 직후 언론에도 보도됐듯이 전 국정원 제1차장 홍장원에 의해서 비화폰이 외부에 노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계엄 사무를 수행한 사령관들도 직무가 배제되어 경호처 비화폰을 더 이상 소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사령관들의 비화폰은 반납되지 않았고 보안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즉 비화폰의 암호 체계 등이 외부에 노출될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보안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경호처 보안 통신 규정과 대통령 경호 보안 업무 규정에 따라서 즉시 인가를 해제하고 인가제의 접근을 막으라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시 대통령이 피고인이 김성훈 차장에게 지시한 것은 보안 사고가 발생할 때의 규정을 물어보고 사령관들의 비화폰도 조치하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김성훈 차장에게 비화폰 통화 내역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비화폰 통화 기록은 서버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비화폰 기기 자체에 대한 어떠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삭제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이미 5월에 비화폰 서버의 통화 기록을 경호처로부터 이미 제출받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특검은 최초에 대통령인 피고인이 김성훈 차장에게 내린 지시를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라고 지시하였다며 피고인을 소환하였습니다. 사건이 특검으로 이첩된 이후에는 비화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통화 기록 삭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인지하게 되자 공소 사실과 같이 그 내용을 바꾸어서 비화폰 단말기의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지시하였다로 범죄 사실을 변경하였습니다. 즉 있지도 않은 범죄 사실을 억지로 작출해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특검의 공소장 기재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 가정해도 피고인에 대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실제로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고 또 결과도 발생해야 됩니다. 이를 교사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장 기재에 의하더라도 단말기에 대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수사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더라도 이를 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김성훈 차장 역시 부하에 지시를 내릴 때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거나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아닌 보안규정 등에 따라 피고인 취급인가를 상실한 자들이 비화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원격 로그아웃 등의 암호자재 취급인가 해제 조치를 하라는 지시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지시를 받은 부하 김대경은 당시 내란몰이 상황에서 자신에게 불이익이 갈까 두려워 김성훈 차장의 합법적인 지시조차 이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부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형법상의 일반적인 직권남용죄는 대법원 판례와 같이 위법한 결과 발생을 요하지만 대통령 경호법에서 정한 직권남용죄는 경호관들이 총을 들고 다니기에 위험성이 큰 만큼 입으로 내뱉는 순간 기소가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적부심에서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 주장이 법에 무죄한 일반인이 아닌 검사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결국 특검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지시는 하였지만 김성훈 차장도 위법 부당한 지시를 부하 직원에게 한 바가 없고 또 위법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않은 것인데 이는 실패한 교사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를 그대로 이해하면 수사기관은 적법 절차와 상관없이
수사를 하다 우연하게 취득한 기밀 자료나 암호자재 또 마음대로 열람 등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막는 것이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열람 등사가 불법인데도 말입니다. 특검은 이 사건에서 대통령 경호처 비합헌 통화 기록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김성훈 차장을 신문하여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추가하였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비합헌 관련된 피고인의 교사 범죄 행위는 공소장 기재 자체로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소 사실인 체포영장 집행에 관련하여 공소 사실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체포영장 집행에 관해서 피고인 측은 공수처의 수사, 영장의 청구, 영장의 발부, 영장의 집행 전 과정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공수처와 특검은 일관되게 법원이 일단 영장을 발부하였으니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된 것이고, 법원의 영장 발부도 적법하고, 집행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해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서부지방법원의 영장판사가 공수처에 없는 수사권도 만들 수 있고, 영장판사가 발부한 영장의 효력은 헌법과 법률의 어떠한 조항보다도 우선한다는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는 주장입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법 제2조 3호나 4호에 의하더라도 수사권이 없으면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이러한 변명을 합니다.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다 보니 내란죄를 인지하게 되었고, 따라서 4호에 관련된 관련 범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서 내란 외환이 아니면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하고, 형사소추는 수사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수사를 해서도 안 됩니다. 더욱이 강제수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수사를 할 수 없는 직권남용죄를 수사하였다는 것도 불법이고, 수사를 하다가 내란죄를 인지하였다는 것도 불법입니다. 따라서 공수처는 당시 대통령인 피고인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2025 고학 129 사건에서의 구속 취소 결정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데, 특히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하는 어떠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시한 바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수처는 관할을 위반해서 영장을 청구하였고, 서부지방법원은 위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였다는 것입니다. 내란죄, 직권남용죄 등은 모두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고, 사건 조사가 완료되면 기소를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첩해야 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영장청구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한마디로 공수처는 영장 발부가 가능한 법원을 찾아 법원 쇼핑을 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과거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여 기각을 당하자 그 사실을 숨기고 다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청구에 대해 서부지방법원은 관할 위반으로 영장 청구를 기각했어야 하나 발부하였고, 더욱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입법적 기재까지 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수처는 법에서 정한 영장을 제시하는 절차를 이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법과 판례에서 정한 영장 제시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네 번째로, 공수처는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수색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경호처 간부들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한 것입니다. 체포 수색 영장에 기재된 장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128-24였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관저촌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온 곳은 한남동 726-81일대였습니다. 수색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시설물을 부수고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구속영장 적부심에서 판사가 이 점에 대해서 특검 측의 의견은 어떤가라고 묻자, 특검 측은 황당하게도 도저히 법조인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할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상
체포를 위해 어떤 곳이든 상관없이 마음대로 수색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영장 해석에 있어 피의자에게 불리한 확장 해석, 유추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태도입니다. 다음, 당시 공수처가 다섯째로 공수처가 위와 같은 영장에 기재되지도 않은 집원의 군사보호구역으로 문을 부수고 쳐들어오자 경호처장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불승인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입하였고 더욱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마음대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위반이며, 참고로 최근에 해병대 부대를 무단 침입해서 사진을 찍은 일반인에 대해서는 실형 1년 6개월이 선고된 바도 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집행된 제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 과정이 불법이었습니다. 당시 1차 체포영장에 기재된 형소법 110조, 111조 예외 조항도 없었습니다. 경호처에서 출입을 거부했음에도 3천여 명이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서 관저천 담을 전기톱으로 자르는 등 위법 행위를 하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영장 집행 전에 관저천 외곽을 경비하는 50호 경비단장을 직연을 지참토록 하여 공수처로 불러낸 후에 직연을 강제로 빼앗아 출입을 허가한다는 허위 공문서를 위조한 후에 영장 집행에 사용을 하였지만, 그것이 사전에 언론에 의해 적발되자 사용을 하지 못한 바도 있습니다. 1,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에서 대통령인 피고인은 어떠한 직권남용 행위도 한 바가 없습니다. 대통령인 피고인이 경호처 경호원들을 직접 지휘할 수 있는 지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경호처 고위직의 인사권만 갖는 직무관원밖에 없습니다. 그마저도 당시에는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경호처의 경호활동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지 대통령인 피고인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공소사실의 문자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 기소는 공소장 1번주의에 반하는 기소입니다. 즉 내란, 다음 넘겨주십시오. 내란 혐의로 기소한 것은 이종 기소에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5 고합 129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사안들이 현재 심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체관계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범죄들은 성립될 수 없음은 당연하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주시기를